다음은 설교순이 되겠습니다. 자정하시고 인사 반갑습니다. 사리연구에 보면은 이 세상은 대소유무의 이치로서 건설되고 시비의 일로서 운전에 관하니 그러셨습니다. 우리 세상에는 이치가 있다는 거죠. 세상이 움직이는 이치가 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은 그 이치 속에서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 그런 말입니다. 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시비예를 이르며, 이라고 하면 곧 천조의 대소유무를 이름이니라. 들어보셨습니까? 네. 천조는 하늘이 짓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모든 일을 하는데 중심이 누구냐 그러면 영입니다. 영. 근데 하늘에 있는 영은 늘 어떻게 하냐 그러면 어떤 룰이 있고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원칙대로 쭉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서나 저기서나 남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낮이나 밤이나 똑같이 하니까 그거를 이다 그래요. 이치다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진짜 이치니까 진리, 참 진짜 써서 진리 그러죠. 그리고 또 비슷한 말이 원리다, 원칙이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생각이 각각 다 달라요. 똑같은 것을 보고도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달라요. 이게 사람들이 하는 것은 이치가 아니요. 그렇죠? 이치면 같아야 되는데 이 사람 생각 다르고 이 사람 생각 다르니까 이치가 아니요. 그리고 이 사람 생각이 맞냐 이 사람 생각이 맞냐 그래서 시비가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기냐 저 사람이 이기냐 그래서 이해가 갈린다. 그래서 시비이해를 우리는 일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원리를 이치라고 한다 그 말이죠. 근데 이치는 대소유무로 나눈다 그러는 거죠. 대라고 하는 것은 뭐죠? 본체를 이루며, 그러니까는 세상을 나누면 본체가 있고 현상이 있고 유무로 변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본체가 뭐라고 하셨어요? 본체는 뭐예요? 무엇이 본체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영이다 그러거든. 이제 우리 사람에 있어서는 본체가 뭐냐 그러면 우리 영혼이 본체예요. 그리고 우리 육신은 나타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나타난 모습을 소다. 이게 형형색색으로 나누어진 것이 소예요. 근데 이 소들은 본체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본체의 작용에 따라서 이 육신이 움직이는 거다. 그렇게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우리 소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늘 변화를 합니다. 이렇게 있어졌다 없어졌다 변화를 하는 것을 유무다 그런단 말이죠.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도 마찬가지라. 그래서 우주의 중심에는 본체에는 영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주 중심에 있는 영을 대령 이렇게 표시하고 그것을 우리는 보통 하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대령의 작용이 천조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영에서 출발해서 우리 육신을 움직여서 일을 해가는데 우리 영은
똑같이 하지를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영이 있는데 그 영이 똑같은 생각을 안 해요. 왜 똑같은 생각을 안 합니까? 똑같은 것을 보고도 똑같이 생각을 안 한다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똑같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미 들어와 있는 선입견도 있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기준이 딱 생겨 있어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익혀진 관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두고 이것이 만나서 생각을 해내거든. 근데 우리 각각 속에다 넣어놓은 것이 각각 달라요.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생각이 각각 달라요. 그래서 사람의 영이 하는 일은 이치가 못되고 일이라고 하는 거다. 그런 말. 근데 우리는 이 이치와 일로서 살아가는데 천조의 난측한 이치와 하늘이 짓는 우리가 헤아리기 어려운 이치들이 있어요. 어떤 이치가 그러냐면이 비 오고 그치고 하는 것도 이치요. 이치 따라 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비 올지 언제 눈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측하기 어려워. 그리고 어디는 지진이 나지요. 지진이 어디서 날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이 다 이치적으로 자연의 움직임은 이치요. 근데 그거를 공부를 하면 알 수 있대. 요새 공부를 해갖고 하는 것이 뭐요? 치쿠서를 두어서 천문대를 두어서 다 이렇게 해보고 언제 이렇게 비가 오겠다고 예보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비 오면은 준비를 다 하고 언제 태풍이 온다면 준비를 하고 이것이 이치를 연구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다단한 일을 우리 사람이 하는 일은 일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무지 복잡하게 많이 있어요. 그 일을 우리가 잘 연구해 갖고 저런 때는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하고 미리서 연마를 하면 그 일을 당해서 우리가 잘할 거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일과 이치들이 사리 그러고 사리를 미리서 연마했다가 우리가 일 당하면 제대로 잘하자 그런 말입니다. 우리 트로트 가수 중에 김호중이라고 있어요. 김호중 씨가 9일날이면 좀 지났지. 9일날 저기 청담동에서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승용차를 끌고 가다가 마주오는 택시가 있는데 그걸 들이받았어요. 들이받았어. 그리고는 한 200m를 그냥 다른 사람 같으면 사고 나면 내려야지. 근데 안 내리고 200m를 끌고 가갖고 거기다 차 세워놓고는 누구한테 전화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택시 기사가 도망간다고 신고를 했어. 그랬는데 그 김호중 씨가 그 전에 바로 전에 술집에서 그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 소속사 그 회사 대표하고 술을 마시고 저기를 해서 대리운전을 해가지고 집에 갔다가 다시 차를 끊고 나와서 다른 술집에 가다가 사고를 냈대요. 네? 그랬는데 김호중 씨는 유명한 사람이라 누가 이렇게 음주운전했다고 소문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도망가서 200m를 도망가서 누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택시 운전수가 하니까는 걸렸어. 그랬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매니저가 이 김호중 씨가 입던 옷을 입고 가서 자수를 해요. 내가 사고를 냈다고. 그랬는데 그
그 차 주인이 누구고 근데 그것이 3억 5천만 원짜리 차래요. 그거를 매니저가 끄고 다닐 리가 없지. 그래갖고 걸렸어. 어? 저기 매니저가 김호중 씨 옷을 입고 가서 지가 했다고 자수를 했는데 그것이 아닌 것으로 발각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네가 술 먹고 했지 그러니까 나는 술을 안 먹었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왜 대리운전했냐 그러니까 피곤해서 대리운전했다고. 응? 그래서 거기서 술 안 먹었냐 그랬더니 나 술 안 먹었다 그러는데 CCTV 보니까 술잔을 이렇게 펴고 있는 것이 보여. 그러니까는 입에다 술잔을 대기만 했지 나는 마시지 않았다고. 그래서 왜 술도 안 먹었는데 그러면 사고 내고 도망갔냐 그러니까는 갑자기 사고를 내니까 공황장애가 와서 피했다고 그랬는데 그때 매니저 한 사람이 또 나타나서 이 사람을 호텔로 데려갔어. 그러니까는 만약에 그때 바로 잡히면 그 음주 측정할 거다니요. 그러면 이제 발각이 되지. 그리고 호텔로 가서 숨어 있다가 17시간 만에 나왔어. 그리고 17시간 만에 내가 이제 잘못했다 그랬거든. 근데 나는 술을 안 먹었다 그런단 말이지. 이게 17시간이 지나니까 그 음주 측정을 해도 술이 안 나와. 그런데 저기가 유튜브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가 술 먹었다고 잘못했다고 하면 끝날 일을 응? 그러면 이제 그거 술 먹은 것에 대해서 무슨 벌금을 내든지 하고 끝날 텐데 그거를 안 하려고 차를 끌고 도망가니까 도망간 것도 버리고 그리고 매니저가 거짓으로 해가지고 지가 했다고 자수를 하니까는 경찰 업무를 방해한 거지. 그 죄도 있고 그리고 이 회사 대표가 매니저를 시켜서 그랬다고 또 그랬다니. 매니저도 지금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또 대표도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것이 되고요. 그래갖고는 여러 사람이 걸려들. 이게 인간의 일은 이렇게 복잡해요. 복잡해. 그래 대종사님께서는 시비이해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셨어요. 그래야 우리가 불의를 안 하고 정의를 취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평안히 살 수 있다 그러시고 시비이해를 잘 모르면 그 행동이 죄고로 이 김호중 씨처럼 죄고로 갈 수 있다. 그리고 또 대종사님께서는 시비이해를 모르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했거든. 그래서 우리는 대소유무이치와 시비이해를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알아서 연마해가지고 우리가 일을 당하면 어리석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비이해를 공부하기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시비이해를 공부를 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교당에서는 어떻게 그 공부를 시키냐 그러면 심신작용 처리권을 써라 그런단 말이죠. 이것을 정기일기를 써라 그런단 말이죠. 대종사님이 심신작용 처리권을 써라 그랬어요. 근데 안 쓰는 사람은 시비이해를 연마를 안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찌하겠어요? 이제 오늘부터 대종사님 말씀 듣는다면은 심신작용 처리권을 써야 됩니다. 그래 그러면 심신작용 처리권을 어떻게 쓰냐 그러면 먼저 경계를 찾아야 돼요. 근데 나는 경계가 하나도 없어요. 못 찾겠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경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경계는 내 마음이 요란할 때가 있는가 하고 찾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루를 지내면서 내 마음이 요란할 때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러면 요란한 마음이 뭐지요? 요란한 마음이 어떤 때 마음이 요란한 거예요? 화가 났을 때, 속상할 때, 답답할 때, 걱정거리가 있을 때,
불안할 때, 마음이 불편할 때 이런 것들이 다 요란함이요.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그때가 다 요란합니다. 그런 말이죠. 나는 하루를 지내는데 늘 고요하고 편안하고 이렇게 한다. 나는 한 번도 요란한 때가 없다. 한 분 손 들어봐. 나는 하루를 지내는데 마음이 요란한 때 한 번도 없다. 그런 분은 일기 안 써도 돼요. 근데 다른 사람이 말하면 예를 들어서 일상적인 요법을 하는 누가 이렇게 딴짓하고 있으면 아이고 저 사람 왜 그럴까 하고 내 마음이 요란한단 말이지. 내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누가 그런 것 같아서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고 이렇게 마음이 일어나.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일어나게 돼 있어. 보이는 대로 듣는 대로 일어나요. 이게 그거를 찾으면 무엇 때문에 일어났냐 하는 것이 경계예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응?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일어나고 무엇을 들었더니 그것 때문에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경계예요. 그리고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상황이요. 자기한테 주어진 상황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것이 경계예요. 그러면 그 경계에 내가 일어나는 마음을 찾아야 돼요. 그 경계를 보니까는 아이고 가서 저기 하지 말라고 할까 아니면은 예? 참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마음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그러면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야 다른 사람 세정을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그런 경계를 당하면 아이고 내가 당해봤더니 그런 생각도 나고 이런 생각도 나고 그러던데 예? 아이고 그러겠네 그런 생각도 나지 어쩌고서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마음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그 마음을 정리해서 끌고 가야 돼요. 운전해야 돼요. 내가 일어나는데 그 생각을 그렇게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방향을 틀어서 갈 것인지 이걸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쓰는 것이 일기요. 그렇게 써놓고 내가 이렇게 마음을 움직인 것이 잘했느냐 잘못했느냐고 점검을 해보라 그 말이죠. 그것이 12예요. 내가 한 일을 놓고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하면 아 내가 그렇게 했더니 좀 잘못한 것 같아요. 다음에는 그렇게 안 해야지. 이렇게 하면 그것이 12예의 공부입니다. 되겠죠? 그러니까는 하다 못하면 경계라도 찾아놔야 돼요. 예? 나는 일기를 못 쓴다 그러면 오늘 내가 가만히 생각했고 요란함이 어디 있었는데 아 내가 뭐 때문에 그랬다 하고 그 경계를 딱 써놔. 경계만 찾아도 반절은 하는 겁니다. 반절. 경계만 찾아놓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만 해도 반절은 한 거예요. 그리고 하실 수 있는 분은 경계에 일어난 마음을 쭉 찾아보고 그 마음을 내가 이렇게 운전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 하고 쓰고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 잘 되었는가 잘못되었는가 점검을 한다. 이것이 심신영 절권입니다. 두 번째는 탐진치에 끌려가지 말자 그러는 겁니다. 우리 욕심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이렇게 탁 차게 붙어갖고 그냥 어떻게든지 하려고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안 보일 수가 있어. 돈에 욕심이 나면 저는 돈을 어떻게든지 해야지 하다가 보면은 저것이 시비를 분간 못할 수가 있단 말이지. 내가 저거를 많이 가져야지 하는 욕심을 가지면 공평하게 처리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언제 시비가 안 보이냐면 화가 날 때. 응? 우리가 화가 확 났을 때는 옳고 그름을 따져요. 막 해대요. 옳고 그름 안 따지고 그냥 막 해대더만. 그리고 우리가 상에 가려 있으면 어리석어져요. 응? 이것이 가리는 것이 없어야 화하는 게 이렇게 보는데 무엇이 이렇게 딱 가려 있으면 그래서 탐진치를 끌리지 않는 공부를 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대소유무의 이치를 알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체가 있고 이렇게 현상 세계가 있고, 그런데 본체는 영원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거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현상적으로 나타난 모든 것은 생로병사하고 성주개공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어리석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것은 변화한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해요. 변화는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인과보의 이치 따라서 일어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리석지 않게 시비예를 분석할 수 있다 하는. 좀 예를 들어서 더 하면 좋겠는데 다음에 하기로. 그 다음에는 스승에게 시비예를 감정을 받아라. 문답 감정을 해라. 꼭 스승한테 안 하더라도 도반길이라도 내가 이렇게 취사를 했는데 괜찮겠는가 아니면 잘못했는가 물어보면 감정이 돼요. 그리고 그냥만 대답을 안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정리해서 물어볼 때 아이고 내가 그건 잘못했네 하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놓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쩌겠어요 하고 옆에 사람한테라도 물어봐라. 그래야 시비예를 알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비예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는데 주의사항이 많아요. 오늘 법어봉독했는데 그대들이 어찌 남의 일에 대하여 함부로 말을 하는가 그러셨단 말이죠. 저기 있죠? 그대들이 어찌 남의 일에 대하여 함부로 말을 하는가. 우리가 시비이해를 이렇게 해놓고는 그렇게 하면 안 돼야 틀렸어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시비를 공부해서 자기가 잘못을 않도록 하자는 이야기지 남 시비를 밝혀갖고 남 지적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원불교 사람들은 시비를 참 잘 가려. 그래갖고 잘 가린 것은 좋은데 남 시비만 잘 가리고 자기 시비는 안 가리고. 이거를 대종사님이 이렇게 어찌 남의 일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냐고. 사람마다 무슨 일을 할 때는 다 곡절이 있어요. 무슨 사유가 있어. 근데 우리 남의 사정을 다 모르잖아. 그러면서도 왜 그렇게 하냐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이 제대로 듣는 게 아니라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다고 이제 그런단 말이지. 그리고 보는 방향에 따라서 달라요. 대전이 부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북쪽에 있다고 그러네. 그러면 아이고 우리 교무님이 그러는데 대전은 북쪽에 있다고 이렇게 알았어. 근데 이제 딸네 집에 서울 가서 우리 교무님이 말씀하시길 대전은 북쪽에 있다고 틀림없이 내가 들었다고. 그러면 될까 안 될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는 상황이 바뀌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아는 것만 갖고 판단하면 안 된다니까. 살생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맞지요. 근데 과수원을 하는 사람이 농약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는 농약할 때는 살생도 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저 이슬감에 가면은 저기가 형제간에 부인이 죽으면 그 부인까지 다 자기가 이렇게 데리고 산대요. 그러면 우리나라 생각하면 이상한 놈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한대요. 그러니까는 관습이 다르면 시비가 다르다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잘 모르면서 남한테 이렇게 시비를 하지 말고 꼭 하고 싶으면 내 생각에는 이렇다 하고 네가 틀렸다라고 하지 말고 내 생각은 이렇다 이렇게 말하면 네가 본 바는 그러냐? 나는 이렇게 봤어. 그러면 되잖아요.
그리고 대종사님 인도품 36장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은 나무 허물만 밝힘으로 제 앞이 늘 어둡고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 허물을 살핌으로 나무 시비를 볼 여가가 없나니라 그랬단 말이지. 그러니까 나무 시비를 갖고 밝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자기가 잘하는가 잘못하는가에서 잘못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밝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변호품 19장에서는 연령이나 연조나 지위 갖고 누르면 안 된다. 내가 말하는 것이 법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내가 어른이니까 내 말대로 해 이렇게 잘하거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거를 수자상이라 그러셨어. 그리고 요금품 16장에는 뭐라고 하셨냐면은 지 마음을 지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남의 마음을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남의 일까지 간섭해서 시비 가운데 드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잘잘못을 봐서 그 사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안 해야 되겠다 하고 공부 표준을 삼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라고 교단품 3장에 남의 시비를 알아서 나의 시비는 깨칠지언정 그 허물을 말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교단품 3장에서. 그리고 몇 번의 잘못을 전체에 둘러씌워 가지고 시비하지 말라. 이게 어떤 사람이 한 번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놈은 나쁜 놈이라고 열어버리면 안 된다니까. 그때 그 상황에서 한 번 잘못할 수 있거든요. 그때 잘못했다 그것만 해야지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고 또 우리 교당 다닌 사람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완벌개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 이렇게 말해도 안 되고 그러겠지. 그래서 매사에 중도를 행하기로 하면 중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가운데 길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딱 맞는 것이 중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에 딱 맞는 그 취사를 하자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늘 중도를 생각하면서 해야 돼. 여기에 딱 맞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취사를 하라. 그래서 그 마음을 놓아버리고 하면 건성으로 하거든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서 경희편 24장에서 정산용사님은 매사에 중도를 행하기로 하면 항상 취사하는 생각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게 우리가 취사할 때 제가 꼭 잊어버리지 말 것이 있다고 그랬는데 취사할 때 뭔 생각이요? 광대무량한 낙원세계. 내가 이렇게 취사를 하면 사람들이 다 낙원으로 가고 행복해 할 그런 쪽으로 가는 내가 취사인가? 이것을 보고 하면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도 좋고 나도 좋을까? 이 말을 꼭 생각하고 하면 취사가 대체로 중도에 맞아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내가 하는 말이 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지 좋게 되는 일을 모르고 막 하다가 보면은 속상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 이게 어떤 대중을 잡냐? 내가 하는 이것이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가는 길이냐 아니냐 꼭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빨리 끝내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래 시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본원에는 시비가 없어요. 근데 무엇을 이렇게 놓고 옳다 그러냐 하냐면 사실인 것은 시고 허위인 것이 비다. 우리는 이렇게 하고 그리고 하다 보면 왜곡이 일어나거든. 왜곡이 뭐죠? 있는 그대로 보이지 않고 구부러서 하는 거예요. 왜곡이 일어나는 것은 그대로가 아니기 때문에 비고 바르게 보는 것은 시고
근데 알고 보면은 12는 우리가 정한 거예요. 우리가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정한 것을 바꾸면 C가 B가 되기도 하고 B가 C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너무 12에 그냥 끌려다니지는 마라. 대자리에 가면은 12가 원래 없으니까, 예? 남들 하는 일은 대자리로 보고, 예? 남들 하는 일은 대자리로 봐서 원래 12가 없는 것이요. 그리고 네가 무슨 곡절이 있어도 네가 실수하는 건 뭐 그렇게 하고 이해해버려야죠. 예? 지적하지 말고. 예? 그리고 나를 할 때는 소자리로 봐서 내가 혹시 잘못한 것이 없는가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대를 봐서 12를 가리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남한테는 세곡절 따져갖고 잘못했다 그러고 자기가 한 것은 그거 별거 아니요 하는 것은 내로남불이요. 내로남불. 이게 내로남불 하지 말고 반대로 남이 하는 것은 대자리로 봐서 그럴 수도 있고 그거는 원래 시비가 있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하고 다 이해를 해버리고 자기가 할 때는 시비를 가려서 내가 실수하지 않아야지. 그러지 않아야지. 모두를 다 낙원으로 보내야지. 그렇게 취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승가순이 되겠습니다. 142장 지난